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삼성증권에 제가 괜찮은 리포트를 요약해 드릴 건데요. 일명 MAFAA, 영원한 제국을 꿈꾸다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알파벳. 일명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5개 기업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 리포트인데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만 정리해서 요약해 드릴게요. 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2018년은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한 2011년경부터 이게 교역량이 줄고 있는데요. 이때 스마트폰이 나왔어, 좀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이 교역량을 줄이게 했다? 좀 이런 것도 말이 되잖아요. 이 인터넷과 디지털 연결은 갈수록 비용이 줄어드는데요. 기술의 발달하니까. 근데 이런 물리적인 연결은 정치적으로 뭐 인건비나 무역 분쟁 등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즉 세상은 제조, 제조에서 컨텐츠와 서비스 등 이제 소프트웨어로 바뀐 거예요. 국가 간 데이터 이동량인데요. 뭐 평균 47%, 44% 성장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 교역량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어요. 이게 데이터니까 가능한 거예요.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단순한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이 서비스나 그죠, 플랫폼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 기업에 투자하는 게 성장성이나 확장성 면에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수년간 주가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압도적이었잖아요. 글로벌 GDP 대비 이제 G2가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R&D 투자 관련해서도 이제 얘가 미국, 얘가 중국인데 둘이 뭐 거의 압도적이죠. 나머지 국가는 거의 뭐 핫발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게 누가 이길지를 뭐 고민할 게 아니고요. 빨리 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알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늘려야 돼요. GDP 같은 숫자로는 아마 중국이 이렇게 좀 미국을 추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인터넷과 플랫폼 컨텐츠를 장악하고 있는 그 미국의 MAFA 이런 기업들의 파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보시면 주요 국가의 그 인구 수를 초월했어요. 페이스북 25억 명, 뭐 유튜브 20억 명, 중국, 인도 인구 수를 초월했잖아요. 이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코스피를 넘어섰어요.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저는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파워는 국가를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 세계 브랜드 순인데요. 보시면 5년 동안 뭐 거의 바뀐 게 없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지금 3위까지 치고 올라왔죠, 작년에. 페이스북이 좀 낮은데요. 얘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좀 낮아졌어요. 근데 보면은 진짜 거시경제니 뭐 공분이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브랜드 가치 순위로 투자했어도요. 평균 이상은 수익 봤을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버블 아니냐 너무.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버블 기업들과 좀 비교한 수치인데요. 보시면 이거 다 합쳐도 이런 기업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버블이라고 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과 달리 이 완전 아니, 사기성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수익성도 좋고 현금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기업들과 좀 비교하기는 좀 의미가 좀 무리가 있겠다. 남의 회사가 이제 그 뉴턴이 투자했다. 전 재산 망한 그 회사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사용 비율인데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사용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아시아는 거의 50%, 그리고 아프리카는 거의 60%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인터넷을 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돈을 벌까요? 구글이나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공짜로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을 깔아줘요. 얘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면 돈 버는 애들은 얘네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AI 스피커 또한 성장률이 놀라운데요. 뭐 200% 넘어서 뭐 작년에 100% 넘었죠. 한눈에 봐도 이제 얘가 아마존, 그죠? 얘가 구글이잖아요. 아마존과 구글의 그 경쟁이 좀 느껴지죠. 예전에 제가 음성 인식 관련해서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음성 인식 플랫폼이 미래에 뭐 쇼핑, 여행, 그래서 금융, 서비스, 심지어 자율주행까지 모든 거를 장악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이 음성 인식 패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도 약간 중요한 기초 같아요. 제가 볼 때 영어권 세계는 구글 아니면 아마존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이제 이 알리바바와 샤오미, 바이두 세 기업이 좀 경쟁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그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와 이제 결제, 페이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그죠? 여기밖에 없죠. 그 이 리포트에서 미래 패권을 차지할 분야 5가지인데요. 이 전자상거래, 컨텐츠, 클라우드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이 헬스케어 자율주행 이거는 미래예요, 미래의 먹거리.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상거래는 아마존이 갑입니다, 갑. 왜냐하면 아마존이 그 물류에 엄청 투자해서요. 지금 일일 배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이나 알파벳이 따라가려고 그래도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이 물류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또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이제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막 뭐 빠른 배송도 해주지만 콘텐츠, 음악, 책, 클라우드, 뭐 헬스케어 등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구독 서비스 때문에 이 아마존을 전자상거래에서 다른 기업이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만약에 중국으로 치면요, 알리바바도 같은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커머스는 큰 데를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두 번째 컨텐츠인데, 컨텐츠는 이제 유튜브를 가진 알파벳과 이제 인스타, 페이스북 가진 이 페이스북이 별 세계 1인데, 그 이 전자상거래하고 좀 다른 게 애플도 막 애플 뮤직, TV, 뭐 아케이드, 뉴스 이렇게 좀 컨텐츠를 확장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게임, 클라우드 게임에서 이제 엄청나게 따라가고 있고, 아마존도 뭐 아마존 프라임 TV 비디오, 그리고 무슨 아마존 뮤직, 그리고 무슨 파이어 TV인가? 얘네도 컨텐츠 투자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그 전자상거래와 달리 컨텐츠는 좀 경쟁이 좀 굉장히 치열하다. 물론 그만큼 성장하는 시장이긴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되는 사업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지금. 1위가 아마존, 그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이제 알파벳인데, 글로벌로 보면 알파벳이랑 이제 알리바바가 3, 4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점유율이 조금 줄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성장하고 있어요. 알파벳과 알리바바 성장은 하는데, 규모가 아직 작아서 이제 둘을 따라잡기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웃긴 거는 애플이랑 페이스북은 아예 없죠. 뭐가 없어요, 얘네는.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었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케어. 전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미래에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예요, 얘가. 헬스케어 시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보시면은 알파벳과 아마존 이 두 기업이 등급이 가장 높아요. 사실 얘는 여러모로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에. 그 헬스케어 바이오텍 기술 자체는 제가 볼 때 아마존, 알파벳이 훨씬 위에요. 얘네가 엄청나게 투자 많이 하거든요, 이쪽에. 근데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는 이제 아마존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 왜냐하면 얘네는 그 물류도 돼 있고요. 약국도 가지고 있거든요, 온라인. 그리고 뭐 구독 서비스도 있어서 약간 플랫폼에서는 아마존이 조금 우위가 있지 않나. 반면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과는. 그나마 애플은 뭐 워치라도 있잖아요, 애플 워치.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뭐가 좀 있는지 잘 모르겠고, 페이스북은 아예 없죠. 전무하죠, 전무. 마지막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인데요. 알파벳이 뭐 이거는 다 씹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자회사 웨이모가 전 세계 1위 자율주행차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기술력은 역시 1인데 플랫폼 면에선 얘네가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물류를 얘네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에 있는 자기 물류만 이제 자율주행차로 쓰면은 이 인건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 이게 이익으로 잡히니까 약간 기술엔 역시 이제 알파벳이 위지만 플랫폼 면에서는 아마존이 약간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이런 막강한 기업들 때문에 그 경쟁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보면 그런 MAF, AA 이런 기업들의 경쟁자인데요. 많이 힘들죠, 이 기업들이. 근데 저는 유일하게 넷플릭스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구글이 세일즈포스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얘네도 클라우드 기업이에요. 구글이 인수 없이 그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경쟁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만약에 인수가 되면은 M&A가 된다면 정말 괜찮은 합병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애플이 애플이 넷플릭스를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뭐 요새는 뭐 디즈니를 인수한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애플이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애플이 플랫폼은 있는데, 그래서 애플이 디즈니나 넷플릭스 인수하면 정말 좀 신의 한 수도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이게 가능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 넷플릭스 2019년 투자액이 100이라고 봤을 때 애플, 아마존 컨텐츠 투자액이 40%밖에 안 돼요. 이 디즈니도 그 애플, 아마존 수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와 진짜 이 넷플릭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넷플릭스는 저는 좀 계속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버핏이 애플도 많이 사고 그죠? 아마존도 샀잖아요. 근데 이게 좀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거를 소비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걸 테크가 아니고 버핏이 왜 테크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런 거 투자하는 이유가 이건 더 이상 테크가 아니고 필수 소비재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또 웃긴 게 그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만 지금 배당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 중에 지금 아마존, 그죠? 구글, 페이스북은 배당이 없거든요. 얘네는. 근데 보면은 그 성장성이요. 얘는 성장성이 떨어져요. 지금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얘네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성장이 떨어져도 그 이런 배당이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있으면은 주가가 엄청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맥도날드도 성장이 2000년대부터 좀 정체됐는데요. 이 계속 배당을 늘려주니까 이 주가도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도 지금은 배당을 주지 않지만 언젠가는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다시. 얘네도 그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약간 저렴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아마존은 저렴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예. 그 한국인들이 이런 주식을 엄청나게 사는데요. 연평균 72%씩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고. 사실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해외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런 기업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똑같은 게요. 만약에 뭐 인도에 있는 투자자가 이제 해외 주식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럼 어디에 투자할까요? 당연히 이런 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게 좀 그런 면에서는 이쪽에 좀 포텐셜이 더 있겠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 그리고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 진입장벽. 그리고 이 현금성 자산이 지금 이런 기업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기업들은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데요. 유일한 단점은 밸류가 비싸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인기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원하는 주식이니까 이렇게 밸류가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그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갑이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유튜브를 가진 구글과 이제 페이스북 그리고 그죠 클라우드는 MS, 아마존, 구글까지. 그리고 헬스케어 미래 먹거리죠. 헬스케어에서는 이제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뭐 구글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은 좀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건 미국 얘기고 이걸 중국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중국으로 하면은 이커머스는 알리바바죠. 그죠? 그리고 컨텐츠 사실 텐센트가 좀 더 강해요. 근데 알리바바도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는 당연히 알리바바. 헬스케어도 당연히 알리바바죠. 알리바바 알리 건강 엄청나게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안무딱도 잘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은 사실 이건 자료는 없지만 뭐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애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알리바바가 그 끼를 때 안 낄 때 뭐 다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R&D 투자와 이런 쪽으로 좀 새로운 먹거리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약간 미국으로 치면 아마존 플러스 구글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미국에서 마파 이 기업들 중에는 구글을 가장 좋게 봤어요. 구글을 가장 많이 사모으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가장 많이 사모았는데 얘가 넘버 2. 근데 이제 요새는 와 좀 오래 보면 볼수록 미래를 생각하면은 아마존이 정말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제 얘가 지금 퍼가 100이 넘어서 약간 당장 사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잠재력으로 보면 아마존이 정말 장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범인이잖아요. 저는 범인이라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저는 저를 못 믿기 때문에 그 QQQ나 MGK 같은 이제 ETF 이게 이제 이런 미국 테크주 담은 ETF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 투자도 같이 분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어요.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